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책을 펴서 같이 읽고 해야 돼서요. 예.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조국 선생은 대한검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글들이 일부에 쭉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쭉 있는데, 글을 쓴 날은 2022년 8월 11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역인 김학의 차관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의 구현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구현상 교수님이 본인의 논문과 김건희 씨의 논문을 비교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 논문을, 내 논문의 이 내용을 김건희 씨가 이렇게 표절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민대는 그 무렵에 2022년 8월 무렵에 표절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표절 조사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수협회장인가 뭐 이런 분이 교수들 전체 투표를 해서 더 이상 표절 조사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니들은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교수들이 다시 조사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걸 비판해? 이 무지랭이들아, 니들이 학문의 자유를 알아? 니들이 대학의 자유를 알아? 라고 화를 내셨죠. 제가 살던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가족이 수해 때문에 홍수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은 현장 검증하듯 구두를 신고 그 반지하 창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왜 여기서 죽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아크로비스타로 퇴근을 하는 게 맞냐. 더군다나 대통령은 그때 내가 보니까 우리 집도 고산 약간 높은 데 있는 우리 집 1층도 막 잠기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국정 상황 벙커 청와대를 버리고 나와서 청와대 벙커에 있는 국정 상황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시를 내렸어야 될 대통령이 그래도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덕수 총리가 아크로비스타는 청와대 벙커 수준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를 내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을 활보하고 슬픔과 탄식에 빠진 진실은 수치심에 몸을 숨긴 날이다. 라고 저는 이날을 기억하고요. 이 거짓이 법이라는 옷을 입고 지금은 법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4월 달에 종이장도를 들고 이걸 어디로 던질까를 판단을 하시겠죠. 이거는 경찰에서 발표한 녹취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사건 번호 1심이 사건 번호 2022년 10월 29일 21시 07분 사건 번호 1697번 경찰관이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가 여보세요? 네, 긴급신고입니다. 신고자가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이태원 위쪽 헬로윈 거리인데요. 만남의 광장이란 술집 쪽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 있거든요. 여기 위치 추적해 주세요. 여기 만남의 광장이라는 술집. 네, 만남의 광장. 선생님 여기 와서 뭐뭐 좀 해주세요. 사람 다 원웨이, 일방통행 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짧은 몇 문장 안에요. 위치,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상황이 사람 압사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해결책, 와서 원웨이 일방통행만 해주면 이 문제가 풀릴 거다. 경찰관 네 알겠습니다 했더니 저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가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저분은 뭐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대한민국을 믿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었죠. 이 정도 신고를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이 상황을 원웨이 일방통행으로 해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국가와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서 박히니까 정말 이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정말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악수하는 3초 동안 대통령에 대한 안보 위해가 발생했느냐를 좀 논문으로 검증하고 싶어요. 안보 위해가 발생했다고 그러잖아. 대통령이 신체 위해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강성희 의원 입틀막. 요즘은 얼마 전에 지금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 대통령실 경호 3대 원칙,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 일단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옮기고 한쪽에다가 놓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꼼짝마를 시킨다. 공정성과 객관성? BBK 보도가 나왔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5대5로 보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옹호했던데 다 빼고요. 이명박 당시 후보나 대통령을 옹호했던데 다 뺍시다. 옹호했던데 다 빼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겠다고 해서 5대5를 유지한 언론이 있었다고 봅시다. 있었죠.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고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이다 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5대5로 보도했던 것이 공정한 건가요? 8대2, 9대1로 보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의혹의 실체를 따져 묻기 위해서 8대2, 9대1로 보도를 하는 것이 실제로 공정한 거 아닌가요? 5대5가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야죠. 이쪽에서 관점에서도 묻고 저쪽 관점에서도 묻고 저쪽 관점에서 물었을 때 팩트에 보다 더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저쪽 관점에서 묻는 것을 더 강화해야죠. 더 많이 취재하고. 그래서 처음에 9대1로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취재 과정에서 1대9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에 접근할수록. 9대1로 접근한 게 맞으면 그 9대1을 밀고 가면 되는 거고. BBK를 5대5로 보도를 했다면 그건 공정한 겁니까? 저는 기자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중계 보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왔다 갔다 하고 그 부근에 이제 소위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에서는 저를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리 이거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독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중계보도합니다. 그러면서 당무 개입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 한동훈 당무 개입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카피를 뽑아놓고 밑에다가 따옴표로 고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당무 개입이 없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사입니까? 애들한테 그런 기사 읽히지 마세요. 논술 공부와 문해력 학습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